여러분, 이런 조건을 가진 분들이라면 월 300만 원 버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월급 2번 받는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공간임대업으로 한 달에 월 1000에서 1300만 원 사이에 매출액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다양한 공간임대업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거에 잘 맞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공간임대업에 잘 맞는 사람,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임대업을 다 써놔봤어요. 칠판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런 4가지 공간임대업은 이런 동네 밥집 같은 공간임대업이다. 결국엔 얘네들은 뭐가 중요하냐?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어떤 밥집을 가세요? 막 너무 맛있고 너무 특별한 경험을 주는 그런 밥집에 가나요? 보통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맛있고 그냥 적당히 가성비 좋고 그리고 적당히 위치 가깝고 이런 곳이면은 우리가 점심시간에 동네 밥집으로 자주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터디 카페를 갈 때 무슨 막 엄청난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화려하고 이런 인테리어를 원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깔끔하고 적당히 시설 좋고 그리고 좀 적당히 그냥 위치 가깝고 가성비 좋고 이러면 간다는 거죠.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여기 올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공간임대업을 하기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부동산을 좀 잘 알아. 나는 이 다양한 지역을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지역은 좀 학생이 많고 이 지역은 뭐 학군이 좋고 뭐 이 지역은 약간 대학교가 많고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공간 임대업을 하기에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난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나는 이런 건 못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대학교 근처야. 그러면 여러분은 쉐어하우스나 스터디 카페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니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네에 학생이 많아. 이 동네에 대학교가 있어가지고서는 쉐어하우스가 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이런 공간 임대업을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 핫한 맛집이라는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핫한 맛집은 뭐냐면 우리들이 막 어떤 막 미슐랭에 나오고 막 TV에 나오고 이런 유명한 맛집들은 멀어도 가잖아요. 내 집에서 멀어도 막 30분, 1시간 걸려도 가잖아요. 가가지고선 막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먹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핫한 맛집.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거기에 그 위치가 아니라 그 가게에 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 임대업에서 그건 뭐겠어요? 파티룸. 이 파티룸이 너무 예뻐.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놀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어쩌겠어요? 내가 좀 내 집에서 멀어도 우리 직장에서 멀어도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기에 조금 동선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렌탈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채광이 너무 좋아. 사진을 찍으면은 정말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냥 단순히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 같은 이런 데는 뭐가 중요하냐? 인테리어 감각이 중요해요. 인테리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좀 뭐 옷을 입든 뭘 하든 센스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나는 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아니면 내가 집들이를 했는데 친구들이 내 자취방이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대. 그러면은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 같은 공간 임대업을 하기에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따로 떼어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는 왜 따로 떼어놨냐? 이 2가지 요소를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에어비앤비라고 하면은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씁니다. 서울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근처에 있으면
되게 그냥 그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동네 밥집의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따르게 보면은 꼭 외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손님들도 오잖아요. 만약에 예쁘게 잘 꾸며 놓았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너무 예뻐.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하루 날 잡고 가서 놀자.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한번 놀러 가자. 이럴 때 너무 예쁘니까 에어비앤비에 투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인들이 올 때에는 보통 이런 파티룸 같은 성격을 많이 띱니다. 좀 예쁘고 디자인이 좋고 인테리어가 좋고 이러면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에어비앤비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뭐 부동산을 좀 잘 안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 근처에 살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서울역이나 홍대 입구역이나 강남역이나 아니면 동대문, 요새 뭐 동대문도 엄청 많이 가거든요. 명동 이런 데 근처에 산다면 에어비앤비를 할 만한 자격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다. 근데 저는 근데 그런 데 근처 안 사는데요. 저는 지금 뭐 그 경기도권에 사는데요. 저는 대전에 사는데요. 뭐 대구에 사는데요. 그 광주에 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테리어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요 요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 근처에 산다. 아니면 부동산을 잘 안다. 근데 플러스 인테리어까지 잘한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떼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그냥 이 공간 임대업 전체에 대해서 잘 맞는 사람의 특징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부업. 아예 공간 임대업에만 올인하겠다라기보다는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 승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임대업은 그 특성상 편차가 좀 아무래도 있어요. 편차가 있고 시간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안 드니까. 그리고 조금 덜 벌어도 상관없잖아요. 좀 많이 벌면 기분 좋고 조금 덜 벌면 조금 아쉽지만 뭐 어차피 난 월급도 나오니까 아니면 다른 돈도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간 임대업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느냐? 성격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 좋아요. 예민. 왜냐면 공간 임대업은 특성상 우리들이 손님을 마주할 일이 없어요. 되게 좋은 일이죠. 좀 막 진상 손님 이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근데 대신에 손님을 직접 볼 수 없다 보니까 손님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뭐가 불편했었는지 이런 걸 바로 캐치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좀 예민해. 내가 좀 약간 섬세하게 모든 걸 볼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손님 피드백 없이도 알아서 조금씩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간을 조금 보완하고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되게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공간 임대업에 잘 맞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나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인테리어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수요가 많은지 이런 뭐 스터디 카페, 쉐어하우스, 공유 오피스,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런 손님들이 많이 올 만한 장소인지 이거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신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이런 관련 영상을 올릴 테니까 유튜브 영상을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참기 힘들다 그러면 제 블로그에 이미 관련한 칼럼들이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 블로그 칼럼도 가서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월급 2번 받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